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지은이는 코트라이고 펴낸 곳은 알키입니다. 코트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해 1962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난 60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왔습니다. 코트라는 전 세계 83개국 128개 도시에 소재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수집 전파, 해외 바이어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199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로 영역을 확대했고 2010년대부터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상상담 주선 및 온라인 전시회, 웨비나 개최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데이터 기반 수출을 강화하는 등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타, 현실에 더 가까워진 가상세계. 코로나19가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 되었다. 메타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떠올랐고 AR 기술이 혁신적 마케팅 툴로 기능하며 경험에 중점을 둔 소비 방식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청각은 물론 촉각 경험까지 가능해진 가상세계 속 일상은 현실 세계에 한층 가까워졌다. 전문적인 영역인 금융과 의료 분야 역시 더 편리하고 유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창출해냈다. 이제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의 대체제가 아니라 현실 속 다른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중 메타버스와 커머스를 합친 단어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트렌드가 오프라인 점포와 전자상거래에 이은 제3의 판매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일례로 명품 브랜드 구찌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제페토에 가상 매장을 오픈하고 비정기적으로 아바타 착용 가방과 의상 등을 판매하며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홍보 수단의 하나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가상 매장을 구축하거나 메타커머스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입 중이다. 섬유 전문 상사인 토요시마는 가상세계의 아바타와 현실세계의 사람이 같은 옷을 구입해 함께 착용하는 게 보스 바이 프로젝트를 포켓알디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로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가상 매장에 전시하고 가상 매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오리지널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제작 체험 등도 함께 진행했다. 어페럴 기업 빔스는 유저가 3D로 구축한 가상 매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현실 속 매장에서처럼 상품을 손에 들고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마루 마스자카야 백화점은 고객이 3D 형태의 식품을 손에 들고 상품을 확인하거나 가상의 카탈로그를 보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상 매장을 구현했다. 더불어 실제 식품과 가상식품을 동시에 판매해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향후 주요 소비층이 될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가상 매장을 주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발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AR을 활용해 직접 배치해보고 착용한 후 구입하는 소비 방식으로의 변화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AR 피팅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안경 업체 와비파커의 닐 블루먼솔 CEO는 자사의 AR 기술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화장품 유통 업체 세포라도 버추얼 아티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색조 화장품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지 일부 백화점에서는 버추얼 미러를 통해 거울 형태의 AR 피팅룸을 제공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자동차 구매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온라인 차량 판매는 제공하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도입한 AR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촉각 경험을 위해 폴란드 햅톨로지는 반지 형태의 햄링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 확대되는 추세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모바일 건강 앱과 이와 연결된 웨어러블 기기, 원격 진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아우른다. 싱가포르 정부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는 텔레헬스다.
현재 NUS 의과대학에서는 홀로렌즈의 시스템을 실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QR페이가 활성화되면서 각 은행의 QR페이나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박홍으로 결제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 금융은 현금 중심에서 모바일, 온라인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신개념 마케팅의 수단이 된 NFT,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열풍은 NFT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거래액 수가 늘어나면서 NFT의 가치가 향상됐고, 메타버스와의 결합, 마케팅 이벤트 전개 등 NFT의 활용 범위도 확대됐다. 2014년 명동떡볶이는 한국 길거리 음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말레이시아에 설립했다. 명동떡볶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드 키친 및 배달 서비스를 강화한 하이브리드 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업계 최초로 NFT 콘셉트의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고객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싱어송라이터 남이위가 2021년 출시한 99개의 음원 NFT는 총 90만 달러에 판매됐고, 미술가 카툰의 NFT 작품 2점은 36만 달러에 거래됐다. NF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적용 분야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NFT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히어로즈비어는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던 수제 맥주를 홍콩 최초로 캔에 담아 발매한 기업이다. 최근 가상과 현실이 어우러진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일종인 NFT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히어로즈비어는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현지 NFT 거래 플랫폼인 아트지오니어와 협업해 홍콩 최초의 NFT 수제 맥주를 출시했다. 2022년 5월 홍콩전 지역에 지점을 둔 쌀국수집 탐자이와 탐자이 상고는 처음으로 협업을 추진하며 현지인 사이에 알려진 메뉴에 기반한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인기가 치솟는 위스키와 최근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NFT를 결합한 아이디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e스포츠, 게임 아이템 등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니카스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스키가 담긴 술통의 소유권 증명이나 이전 등기, 온라인 매매 이력 관리의 용이화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위스키 증류주통을 NFT화한 베타 버전 M 유니카스크를 출시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이 뜻 깊은 한 해였다.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두바이 문화예술청에서는 12월 2일 국경일에 아랍에미리트의 NFT 플랫폼인 UAE-NFT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사막에서 화성까지를 발표했다. 로보틱스 로봇이 가져온 일상 속 변화들.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택배를 배달하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정교한 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인간을 위로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치료사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추세다. 고물가와 인력난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로봇의 전 방위적 적용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우리 삶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었다. 뉴욕주의 작은 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루시는 최근 홀 서빙용 로봇을 도입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사용도 어렵지 않은 데다 지긋지긋한 구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로봇을 도입했다. 루시는 결근, 퇴사, 병가, 임금 인상, 추가 근무 시급, 식대 지급 등 인력 고용으로 발생하는 고충들이 해결돼 만족스럽다고 한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코보틱스 시대가 왔다. 로봇 도입은 초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루시의 식당처럼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까지 자동화 트렌드에 가세하고 있다. 미소로보틱스는 2018년 햄버거 패티 조리 로봇 플리피를 선보인 이후 퇴기기가 가능한 플리피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여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패스트푸드 체인 화이트캐슬과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플리피를 도입하여 활용도와 생산성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인의 컴포트푸드로 사랑받는 피자도 빠르게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메뉴다. 피크닉의 피자 스테이션은 기계 사용자가 피자 도우를 스테이션에 넣으면 로봇이 그 위에 소스, 치즈, 토핑을 얹어 오븐에 구울 수 있도록 피자를 준비해준다. 요식업계에 떠오르는 로봇인 서빙 로봇과 배달 로봇은 크게 증가하면서 로봇으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전달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브와 페퍼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온 글로벌 노동력의 부재로 인해 로봇의 도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로봇 이브는 정확한 판단력과 안정적인 기능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오류를 최소화해 수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로봇 페퍼는 응급실과 백신센터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경무에 시달리는 의료 부문 최전선 노동자들을 대신해 활약을 하는 것이다. 페퍼는 5개 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드론 배송은 물류혁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이 내가 주문한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 아마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론 배송은 탄소 배출은 줄이고 비용 효율은 높일 것이다. 에너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청정에너지원. 기존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2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첫째는 자원 고갈, 둘째는 환경오염이다. 이에 따라 유한한 자원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의 발굴이 절실해졌다. 탄소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 수소에너지나 폐기물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가 동참한 이유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로 인식되어 왔다.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물 이외의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왔다.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인 HEWI에는 100% 재생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H2GREN이라는 독자적인 물질을 개발해냈다. 이들이 개발한 H2GREN은 엔자임 광요소 우로 광합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과 태양광만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HEWIN이 개발한 광촉매 효소 H2GREN은 물을 수소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물을 배출하는 물에서 시작한 에너지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환원 시스템이다. 앞으로 H2GREN의 주요 활동 영역은 화학산업과 운송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는 재생에너지 저장 및 이산화탄소 제거 관련 산업 등 훨씬 더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겨자씨 오일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7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2022년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농업용 케미컬 기업 유팜의 자회사 뉴시드에서 생산한 카리나타유를 1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리나타는 겨자 식물과의 비식품 작물로 저탄소 바이오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대표적 원료다. 카리나타는 간작용으로 재배할 수 있어 식품 생산을 대체하거나 농지 사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수익 창출과 토양 개선이 가능한 작물이다. 2021년 미국 조지아 대학 연구팀은 카리나타유에서 추출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가 탄소 배출량을 최대 6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일본은 골칫거리에 불과했던 눈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화제가 된 지역이 있다. 과거 일본의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했던 홋카이도의 한 석탄 산지에서 쌓인 눈을 이용해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실제로 홋카이도에서는 설실이라고 불리는 눈을 활용한 냉온 저장고를 만들어 활용했으며 이외에도 저온 창고나 눈 냉방 맨션 등 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눈 냉방 시스템 도입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푸드푸드, 지구의 안녕을 위한 미래형 대체식품. 2022년 초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기후변화 역시 세포배양식품, 대체식품 같은 미래 식량에 대한 연구를 앞당겼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농축산업의 대안을 찾는 과어에서 해조류, 곤충, 식물 등이 대체 식량으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 동물복지와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채식주의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해산물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선택지가 과연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지속가능한 소비, 이른바 착한 소비의 답으로 거론되는 것이 최근 홍콩에서 미래 식량으로 급성장한 세포배양 수산물이다. 어반트미트의 창업자인 캐리는 2019년 생명공학 마리오 친 박사와 함께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배양 수산물을 개발해 수산식품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최근 친환경 소비와 같은 메가트렌드의 영향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미래형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이티커니는 2040년 식탁에 오르는 고기 중 35%가 실제 고기가 아닌 세포로 만든 배양육으로 바뀔 것이라는 획기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어반트미트는 2021년 세계 최초로 해양생물 세포 배양 콜라겐 제품인 젤루린을 출시하며 수산식품 산업을 넘어 기능성 화장품 산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세포 배양 기술은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하거나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메리트이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그동안 대체육을 비롯한 대체식품 관련 수요를 채식을 선호하거나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사람들만의 선택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준비해 가야 한다. 이제는 곤충도 인간의 먹이사슬에 망설임 없이 포함해야 하는 때가 됐다. 연구에 의하면 같은 양의 곡물 사료를 먹은 곤충을 통해서 얻는 단백질 양은 소를 통해서 얻는 양의 5배가량에 달한다고 한다. 크리스티는 채식주의자다. 그래서 본인이 구입할 채소가 싱싱한지, 썩은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마트 안에 인팜에서 제공하는 실내 스마트 농장이 있기 때문이다. 실내 재배로 고속 성장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인팜을 들 수 있다. 실내 농업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독일 등 친환경 인식이 높은 국가에서 발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리프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프리프롬 식품은 글루텐을 제거한 빵이나 과자류, 무지방 우유, 설탕 함유량을 낮추거나 설탕 이외의 친환경 감미료로 만든 제로콜라 등의 음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술 테크놀로지, 혁신적 미래 기술의 현주소. 프랑스 낭트에 있는 공공주택 이노바에는 2018년 6월부터 5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특이할 게 없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집이다. 3D 프린팅 기술로 지은 세계 최초의 집이기 때문이다. 3D 프린터의 등장은 지금까지 이어온 건축기술 메커니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미국 주택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은 바로 3D 프린팅 건설 기술 회사 ICON이다. ICON은 대형 3D 프린터를 사용해 미래지향적인 3D 프린팅 주택을 건설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022년 3월 조만간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등장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스마트 타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 타투, 디지털 타투, 전자 타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투의 IT 기술을 접목해 내 피부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것이다. 스마트 타투 개발 회사인 카오팅문 스튜디오는 일반 타투에 사용하는 잉크 대신 나노 트래커라고 불리는 특수 잉크를 사용한다. 복잡한 이식 기술 없이 특수 잉크를 이용해 신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주는 정부 차원의 투자로 전기차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걷고 있다. 한편 호주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현재 세계 제2위의 고속 충전기 생산 업체인 트리티움은 알래스카 충전기 시장을 선점했다. 트리티움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에 최적화한 DC 고속 충전 기술을 선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트리티움은 리차지 알래스카와 제휴, 알래스카 켄트웰 지역의 극한의 기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DC 급속 충전소를 구축했다. 사회 소사이어티, 기술로 앞당기는 따뜻한 포용사회. 기술은 따뜻한 감성이 아닌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제 기술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첨단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보행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점자학습 솔루션, 소아 환자를 위한 촉각 체험 기술, 사이버 폭력을 막는 필터링 시스템,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기저귀 등 포용사회를 앞당기는 스마트한 변화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를 닮은 외골격 보조기는 착용자 몸의 균형과 걸음걸이 특징을 파악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위스 추리 희연 방공과대학교 연구진은 호크아이의 시력을 닮은 렌즈를 개발했다. 착용자의 기존 시력을 3배 이상 향상할 수 있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시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인공의수를 개발, 보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AI를 통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의수가 개발됐다. 이처럼 고령인구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은 영화에서뿐 아니라 현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연구해 이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인 신지오와 현재 실험을 진행 중인 원격 체험 서비스 모바일 터치가 이에 해당한다. 신지오는 시각장애인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이다. 그리고 모바일 터치는 어디에서나 생생하게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의미하며 소아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서비스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는 지금 온라인상의 언어 폭력, 가짜뉴스 배포, 차별적 언행 등 사이버 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보디가드는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의 혐오, 증오 표현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 알고리즘으로 온라인 사이트 내 댓글을 15에서 20초마다 점검하고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치에 올라온 고객 계정의 멘션을 분석한다. 이후 감지된 혐오, 증오 표현을 완화된 표현으로 바꾸거나 안 보이도록 덮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애니는 점자 학습 솔루션이다. 여학생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아르티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런 면에서 점자 학습기 애니는 혁신적인 기기라고 생각한다. 점자 학습, 특히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다. 라는 말로 애니를 칭찬했다. 대만의 다신바이오테크놀로지는 스마트 기저귀를 개발해 간호, 간병 서비스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체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배설물을 음압으로 흡인해 오물통으로 내려보내고 세정수통에 있는 물을 온수 처리한 다음 기저귀컵 노즐로 분사해 씻겨준다. 세정 과정이 끝나면 온풍이 나와 수분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 사이클이 종료된다. 한마디로 전자동 비데와 비슷한 원리다. 자연 네이처, 지구와 공존하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폭염과 폭우 등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탄소 중립의 실천을 가속화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업사이클링과 리커머스를 통한 제로 웨이스트 실현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채로운 시도가 잇따르면서 금융업,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변화도 가팔라졌다. 재사용, 재활용에 기반한 적극적 자원순환 시스템과 체계적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의 적용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도입한 제3자 지급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로 하루를 시작해 알리페이로 마감하는 일상은 중국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탄소 중립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인 탄소 계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혜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페이에 구축된 마이설린에선 개개인의 저탄소 행위들이 모두 녹색 에너지로 적립되고 이를 가상의 나무를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마이설린 나무가 일정 수준으로 자라나면 해당 포인트는 기업의 공익 기부와 연계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소비하는 나라로 그 규모는 전 세계 소비량의 55%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 사용과 관련해 청정석탄 기술 보급, 석탄 사용 감축,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주로 에너지 활용 부문에서 탄소 중립 국가 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는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들려온다. 분야를 막론하고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하는 까닭이다. 업사이클은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과는 다른 개념이다.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을 위해 제품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본래 물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지지만 재료의 본질적 형태나 재사용 목적 등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업사이클링은 비슷한 분해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목적의 제품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본래의 물질보다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리커머스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소유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임대의 상품이 재사용,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소매업계에서 리커머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MZ세대 소비자들이 물품을 소유하기보다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경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친구 프렌드,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삶.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혼자라는 고립감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신인류가 등장했고 이들을 위한 펫테크 산업이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가져온 학습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스마트 토이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여기에 존엄한 죽음을 돕고 남은 이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스테크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토이는 놀이와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것으로 놀이 활동과 함께 사회성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난감이다. 스마트 토이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IoT 등 IT 기술이 접목돼 보다 다양한 놀이와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스마트 토이의 인기가 급증했다. 요즘 세대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를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면서 컴퓨터 언어가 제2외국어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코더 육성이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정부 정책과 함께 코딩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놀이와 코딩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제품이 아랍에미리트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견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피트바크는 스마트워치이다. 피트바크라는 이름은 피트니스의 첫 음절 피트와 개가 멍멍 짖는다는 뜻의 바크를 합성한 것으로 반려견을 위한 피트비트라고 할 수 있다. 피트비트는 미국 스마트워치의 선두주자로 피트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돼 미국인들이 스마트워치를 피트니스 도구로 인지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피트바크는 반려견의 활동량, 수면 상태, 칼로리 체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최근 출시된 휘스렐스는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반려견의 행동을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몸을 긁는 횟수를 파악해 그 횟수가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피부병의 위험을 감지한다. 또한 반려견들이 자주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인 혀로 핥기를 분석해 관절 통증 부위나 피부 자극, 높은 스트레스, 지루함 등을 감지한다. 이외에도 반려견이 물을 마시는 패턴 변화를 분석해 당뇨병이나 요로 감염 등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식습관 분석을 통해 구강 문제나 대사 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알아낸다. AI, 빅데이터, IoT 등을 적용한 최첨단 펫테크 제품이 한국 반려동물 시장을 점령할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반려동물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아가며 자식처럼 키우는 이른바 펫미족 PETM이 중국어로는 쉔총파이로 반려동물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반려동물을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삶아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펫미족은 주로 대도시에 사는 18에서 35세의 연령대의 여성들로 소득 수준이 높고 대부분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다.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경제적 능력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동시에 갖춰 이들을 겨냥한 중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죽음을 맞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데스테크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저스틴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2년간의 연구에 돌입, 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유해 보관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파팅스톤의 시작이다. 파팅스톤은 유해를 40에서 60개의 돌멩이로 만들어 제공한다. 유해가 재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다. 파팅스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스테크 기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소재한 에테르네바가 있다. 에테르네바는 고인의 재를 활용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이아몬드의 모양과 색상으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다른 데스테크 기업인 케이크는 삶의 끝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한다. 죽음을 대비하는 일이 악몽과 같은 일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을 축하하고 그 사람의 기억과 유산을 기리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 리터놈의 기술은 인간의 유골을 퇴비화, 즉 흙으로 전환한다. 이 기술은 화장법에 비해 10%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며
약 60일에 걸쳐 유골이 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명의 순환을 돕는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단계다. 이 과정을 겪는 건 누구나 일생에 단 한 번이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데스테크 산업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여 블루오션인 죽음 관련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